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께 12가지의 체크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그만둘까 말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해보잖아요. 주위에도 그런 고민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기에는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그거 버리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내 미래를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12가지의 체크사항을 한번 고민해보시고 생각을 해보니 그래도 그만두는 게 낫다 싶으시면 결단을 내리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회사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 이런 회사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생긴 지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전의 삶을 생각해보면 월급쟁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봉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이런 대규모의 형태를 만든 뒤에 50년도 안 된 직업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원을 해야지만 꼬박꼬박 회사를 매일매일 출근하고 이렇게 월급을 받는 형태여야지만 정상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회사원이 안 맞나?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회사원은 수많은 직업 중에 단 하나의 형태일 뿐이니까 그만둘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당신이 결코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원이라는 이 방식이 맞는 사람은 정말 드물대요.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데 내가 로또만 되면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월급 안 주면 회사 출근할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뭐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겉으로는 말을 해도 사실 월급 주니까 다니는 거고 어떤 다른 의미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매달 돈이 필요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게 자본이니까 마치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게 있었잖아요. 농사 짓는 거 내 적성에 안 맞아. 너무 스트레스야 라고 생각해서 농사 안 지어버리면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월급이 필요해서 월급쟁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의 직장 구조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맞지 않는 게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 회사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이 회사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지치다 보면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개인의 탓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에 다니는 게 더 이득인지 그만두는 게 더 이득인지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체크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퇴사를 고민할 때 이런 측면으로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다. 회사에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상황이라면 퇴사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내 건강이 달라지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내가 굳이 내 건강 해쳐가면서 일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일시적이고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괜찮은데 이게 정말 계속 지속되고 스트레스성으로 내 몸에 변화들이 생기고 그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저는 그 직장은 나오고 다른 환경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진단을 해보세요. 주말에 운동을 한다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영향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퇴사를 결심하더라도 계산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월급을 최소한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유지 비용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걸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이 회사 나가도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최저 생계비용 당연히 충당은 될 거예요. 하지만 내 몸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육체노동이나 서비스직 같은 정신노동 이런 것들이 별로 크게 힘들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그런 큰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나의 시간을 갖자 이런 게 나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그런 거는 너무 더 스트레스인데 그건 너무 힘든데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유지 비용, 월급 대체할 방법 그런 거 그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엑셀로 두들겨 보시는 게
게 좋다는 거죠. 대책 없이 그만뒀는데 당장 또 비용이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만 만들고 결국에는 또 비슷한 업계로 별로 좋지도 않은 여건으로 이직해가는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산을 해서 내가 좀 더 덜 스트레스 받고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세 번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뭘 해서 그 돈을 벌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회사를 다니느라 내가 다른 일 뭐를 할지 고민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말을 온전히 그 생각하는 데만 보낸다든지 연차를 낸다든지 그렇게 온전히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탈출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 미래를 그려나갈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봤을 때 내가 이 업계, 이 직종은 정말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라면 내가 좋아하던 다른 일, 내가 관심 있는 다른 일로 1년 후에 어떻게, 2년 후에 어떻게, 10년 뒤에 어떻게 이렇게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예 사람하고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 찾는 거에 더 중점을 둬야지 나 너무 힘들어 지쳐 이렇게 그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현재와 달리 다른 대안들 그 계획대로 한다면 현재의 스트레스와 다른 방식일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또 비슷한 스트레스가 있을지 최대한 많은 시장 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A라는 프리랜서를 할 거야 라면 그 프리랜서 상황이 어떤지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 일을 하시는 분께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인터뷰를 해보고 조언을 구해야겠죠. 요즘에는 크몽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번역이나 수많은 종류의 프리랜서들이 본인에 대한 프로필을 놔두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검색해서 5,000원 정도를 결제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번역을 의뢰한다든지 뭐 강의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랜서가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소셜 멘토링 있다라는 사이트와 보통 사람들이 본인의 커리어를 올려둔 리듬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관리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 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는 굉장히 유익한 사이트들이 많아요. 이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아, 내가 봤을 때 물론 단점은 있지만 내가 이런 회사원을 하는 것보다 이 프리랜서를 했을 때에 훨씬 행복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면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고 실행에 옮겨야겠죠. 다섯 번째로 현재 회사에서 일, 조직 문화, 비전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사람들 간의 문제 때문에 이직을 하시려는 거면 물론 저도 그걸 겪어봐서 정말 괴롭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가든 있대요. 어디 가든 직장인은 또라이가 있고 또라이 30%의 법칙이 있다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을 모아놔도 30%는 또라이 짓을 하게 된대요. 또라이라는 게 뭐 대단히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트레스가 문제라면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마음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결코 쉽지 않지만 제 영상에 보시면 사람관계 스트레스 대응하는 방법 자세하게 말씀드려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아, 우리 회사 자체는 좋아. 이 정도면 괜찮은 회사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굳이 이직하기보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들을 이렇게 떼어 놓으면서 현재 회사에서 더 만족도를 높여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로 누군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기보다는 아, 나의 상사들을 봤을 때 정말 이 회사는 비전이 없어. 이런 사유 때문에 이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 우리 회사 팀장을 봤을 때, 우리 회사 과장들 봤을 때, 아, 나는 저렇게 다니고 싶지 않아. 내가 꿈꾸던 미래는 이게 아니야. 라면서 이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직을 해간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회사 왔더니 이 회사도 비전이 없어. 이 회사에도 상사들이 영 이상해 라고 해서 또 이직하고 그 이직해서 간 곳에서도 별로 내 롤모델이 없어. 별로 멘토 삼을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대요. 결론은 뭐냐면 회사에서 보이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하는 일이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그들의 삶도 다 비슷비슷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위치에 가서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깨지고 비슷하게 보고하고 그런 방식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행복, 개인적인 재미를 느끼고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지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그들의 스트레스나 그들의 행동을 가지고 아, 나는 미래에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나갈 거야 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사들을 보면서 비전 없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저 위치에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위치에서는 더 즐겁게 살려면 이런 식으로 적용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이 회사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굳이 그만두거나 이직을 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7번째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 자리는 누구든 대체할 수 있어요. 회사라는 구조가 조직, 시스템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 한 사람 없다고 해서 이 회사에 큰일 안 나죠.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당장에 내 주위의 동료들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받는 월급도 다른 그 무언가로 충분히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해도 사실 이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면 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의미고 내가 지금 하는 역할이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나는 여기에서 이런 즐거움을 찾고 이런 거를 배우는 거고 여기서 번 돈으로 주말에 이런 즐거운 여가 생활을 즐기고 내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러이러하게 즐겁게 살 수 있어 라는 내 삶을 더 전체적으로 바라봐야지 회사만을 너무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8번째로 비슷한 맥락에서 직장 생활은 내 삶이 돌아가게 해주는 그 원재료일 뿐이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원재료가 그 요리의 맛을 좌우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맛있게 만들고 어떻게 즐거운 식사로 만들지 그거는 온전히 본인의 역할인 거지 회사 생활 그 자체, 원재료 그 자체만 가지고 불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더 맛있는 요리를 해내기가 힘들어요. 원재료가 안 좋다 하더라도 가공하는 방식, 튀기거나 굽거나 찌거나 이런 가공하는 방식과 어떤 소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맛이 완전 달라지죠? 그거랑 똑같아요. 재료가 안 좋아도 맛있게 만드는 건 내가 하는 방식,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니까 직장 생활은 원재료일 뿐이다. 당근, 사과, 소고기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썩었어. 뭘 해도 맛이 안 나. 그러면 버려야 되죠. 그러면 원재료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9번째. 그런데 이렇게 요리를 할 시간을 줘야지. 요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야근 많고 주말 근무 많고 내가 생각할 여유조차 안 주는 곳이라면 그리고 그게 시즌성으로 바쁜 때 있고 좀 여유로운 때 있어. 이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 정말 지치겠죠.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나의 삶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업계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게 맞을 수 있겠죠. 비슷한 업계는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근데 업계를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경력이 쌓였는데 새로운 업계로 가려면 내가 만들어둔 그 연봉을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사 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10번째로 내 회사, 내 직종에서 그만둔 사람들이 있죠. 그 그만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주위에 보면 너네 학교 선배 어디로 취업했어? 너네 회사 다니던 사람 어디로 이직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다른 사람 뭐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식으로 갔는지가 굉장히 좋은 샘플 사례거든요. 사실상 완전 다른 업계로 가는 건 정말 큰 다짐을 하고 또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비슷한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 할 거라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은 좀 빡세고 힘든데 직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나아지는 건지 이거를 활용해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보고 내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 어떨까? 나도 그 선배처럼 이런 식으로 이직을 해볼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11번째로 회사원은 결국 내가 그동안 해온 내가 오래 한 일이 잘한 일이 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이 팀에 와서 이 직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직무 몇 년간 하다 보면 나는 이 직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분야에서 잘하고 싶나? 내가 이 분야에서 잘하면 좀 메리트가 있나? 내가 이 분야를 살릴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보시고 나 이쪽 잘할 자신 1도 없는데
나 이거 해봤자 난 진짜 싫고 돈 때문에 다니지 나는 여기는 진짜 하나도 관심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정도라면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겠죠. 나 여기 관심 있어요가 아니라 회사 생활은 커리어는 나의 경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한 프로젝트들로 말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별다른 고민 없이 있다 보면 결국 내가 하는 이 일, 이게 나를 대표하는 장점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할 의미가 있겠죠. 마지막 12번째. 이건 좀 살벌하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현실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회사 생활의 대부분의 자리는 AI가 대체하게 될 거예요. 뭐 그런 기사들 많이 있잖아요.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일자리가 있을 때 내가 벌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두자. 내 캐시플로우가 좋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현금을 벌어두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내가 이 일 해봤자 나중에 AI가 이거 대체할 건데 나는 좀 더 생산적이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일을 미리 준비해놔서 나중에 내 일자리 없어졌을 때를 대처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선택은 결국 본인의 몫이에요. 제 또래 분들 다 AI를 겪고 대규모 실업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내가 회사 생활 겁나 빡센데 내가 건강이 상하는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면 버틸 수는 있어.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돈 좀 벌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커리어를, 개인적인 장점을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12가지 말씀드린 거에 연관된 부분도 많고 좀 안 와닿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퇴사를 고민할 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아니고 나는 이걸 정말 중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대학교 졸업한 뒤에 처음 입사한 곳에 9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퇴사할까 고민이 든 시점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 승화를 한다거나 그 윗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직무를 옮겼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 업무가 너무 안 맞으면 말씀을 드려서 다른 업무로 옮겨볼 가능성도 있긴 한 거니까 퇴사라는 결심은 많은 고민을 해보고 퇴사가 훨씬 낫다라는 결정이 드셨을 때 행동에 옮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